이렇게 될 줄 몰랐지. 욕설하고 막 가까이 그만. 문재인 체포해! 현재 문재인 체포해! 저는 이 동네에서는 마이크 괜히 말하고 이거 왜 왔노? 자기 고향도 아닌데. 방 안에 있어서 이리 시끄러워. 잠은 어찌 그렇잖아. 절대 보복직진은 아니고요. 우리는 법대로 카우보이 자세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세거든요. 대통령님, 집회 참가자들 고소장 접수됐던데 어떤 취지인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작된 시위가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도 맞불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보도7에서는 대통령 사저 앞 시위의 행태와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이혜중 기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우리 사회의 이 진영 대립으로까지 비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이 진영 간의 갈등과 또 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문제는 이제 쉽사리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모양새입니다. 네. 자, 먼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의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이고 또 왜 그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성 발언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간첩하세요. 간첩하라. 반역자 삽니다. 반역자 사용. 오늘도 사저 앞 도로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뭐 어떻게 오세요? 왔다 갔다를 혼자 오세요? 나는 버스 혼자 와요. 버스. 여기 버스가 들어오고 이렇게 오세요? 네, 여기 마을버스가 신팽이라는 터미널에서 여기를 이제 다니는 그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거 타고 옵니다. 벌써 3주째 이곳을 찾아온다는 아주머니는 문 전 대통령의 특활비 공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매일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뭘까? 어떤 점이 좀 나는 정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그만큼 많이 잘못한 부분도 다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머리 수준 거 봐도 형편없더라고요. 진짜 양심적으로 진짜 공평하게 잘할 줄 알았거든. 야이 미친 한 남성은 문 전 대통령 사저를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사람 죽이라고 밥구석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냐? 부산에서 왔다는 이 남성은 문 전 대통령에게 코로나 백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평산마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주사를 맞아가지고 희생자들 있잖아요. 백신? 예, 백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 한마디도 나와가지고 해줬으면은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좀 될 건데, 뭐 그냥 자기가 전 대통령이면 전 대통령답게 나와가지고 사과라도 한마디 해주면은. 전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사저 앞에 모인 사람들. 한쪽에선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저 사람들은 집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저건 집회가 아니잖아요.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하세요.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위 장소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사저로 향하는 길목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철제 바리케이드 앞에서 방문객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나가놨습니까? 네? 대답도 안 해주니까.
개인 땅이 아이들이 막아놓으면 되나? 이 조용한 마을에 안에 가려면 저 지리산 꼭대기나 가지. 너무 말라구나 이제. 오후가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본격적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는 시위자들. 현장엔 욕설과 고성이 난무합니다. 이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는 걸까?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래야 팍 들어오거든. 그냥 너저분하게 우리가 무슨 국가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오랫동안 막 그 사람들 연단해서 갖고 얘기하고 듣는 걸 너무 많이 들어갖고 식상해. 처음 들었을 때는 뭔 저런 욕을 하나 하지만 그냥 간첩 문재인 체포해. 그게 간단 명료한 게 구호가 좋다고 생각해. 5년간 그렇게 극하심정으로 노력되고 오당부 모든 연장이 비비는 국민들이 선생님 나오세요 할까요? 예? 정숙님 나오세요 할까요? 욕도 문자 쓸 수 있잖아요. 극단적인 포출과 물리적인 행동과 예? 어떤 폭력적인 사항을 그나마 자제시킬 수 있는 게 욕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위자들의 발언이 거칠어지자 사저를 방문한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언쟁이 벌어집니다. 아줌마 목소리 자체가 극성이에요. 아줌마 목소리 자체가 극성이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야 극성인 뭐가 극성이고? 뭐가 극성이고? 그거 안 오면 되잖아. 여기 안 오면 되잖아. 안 오면 되잖아. 이런 사람 때문에 현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집니다. 집회 방해하지 말고 가. 집회야 집회 지금. 야야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 집회 시 이런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야. 이런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야. 이런 문재인 역도라이야.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이다 자리를 떠나는 문 전 대통령 지지자. 왜 시위자들과 다투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좀 유치하죠. 내려온 데까지 와서 저런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살든 평안하게 살 권리는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자기네 떠들 권리도 있다고 하는데 저거는 아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창피할 일인데 그걸 모르고 모르겠어요. 그냥 저러니까 꼴통이란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겠죠. 시위가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건 바로 평산마을 주민들입니다. 최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주민들. 시위 현장 인근에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얇거든. 옛날 스러트로는 얇거든. 얇잖아. 맞아서 가운데 되면 다 듣게.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시위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할머니. 아들내미가 하루 있어봐도 엄마 잠을 못 자겠다. 와. 방 안에 있어도 이리 시끄러워 잠을 어찌고 자놓겠어. 내 생각 같으면 얼른 가쁘시면 좋겠는데 가지나 그게. 저를 감지된 사람이 없으면 조용할까 이가. 취재진이 만난 다른 주민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네, 주말에는 피곤할 정도입니다. 진짜 잠도 못 자 정도로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옛날에 아들 이런 것도 이거 다 놀았거든요. 이제 아무 어른도 더 못 나갑니다. 조용히 엄마 이런 거만 안 하면 잘못 괜찮아요. 저리 시끄러워 사이. 원래 또 다른 주민은 조심스럽게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원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치고라 가지고 땅을 벌고. 우리는 문재인 쫓아내버리고 싶지. 이거 왜 왔노? 조용히 솔직한 말로 왜 왔노? 자기 고향도 아닌데 입죠. 돈도 안 되고. 평산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일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초 평산마을의 대통령 사저공사가 한창이던 당시 탐사보도 세븐팀은 주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이곳 주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안아줘요. 기본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오면 너 뭐 좀 더 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저희 도랑 이리 복잡하고 주민들이 프랭카드 붙이고 이리 싫다셨는데 왜 오시는지 안타까워요. 안 그러면 좀 땅 넓은 데로 가시지.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온 그날부터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대통령 온다 할 때 다들 또 좋아하셨을까요?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리고 집회하는 거를 우리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실제로 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욕설하고 막 참 희한한 소리 했사니까네. 가가이더만. 대통령이 뭐 그럼 여기 저기 집 앞에 집회하고 있어가지고 뭐 산책 나오고 이러시지 못해요? 아 지금은 못 나지. 어떻게 하는지 뭐. 아예 자체를 못 나와. 중앙매체에서 이제 자꾸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중앙매체에서도 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뭐 옳게 뭐 해줄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시위 문제는 옆마을과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산마을 옆 서리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문 전 대통령 입주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집회를 이제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저 동네에서는 뭐 평산 동네에서는 아무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땅 살 때도 우리는 몰랐어요. 시위자들이 자리를 떠난 그날 저녁, 취재진은 사저 밖으로 나온 김정숙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맞죠. 가보죠. 취재진이 다가가자 경호원들이 막아섭니다. 어디요? 안 돼. 이태리 여사님이세요? 네. 지금 개인 지금 활동하시는 거라 이렇게 뭐 허가되지 않은 촬영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사님, 저희 TV조선에서 왔는데요. 저희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집회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아시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기 힘드실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경호원과 함께 집 근처를 잠시 산책한 뒤 다시 돌아갔습니다. 밤 9시 시위대가 철수한 현장. 하지만 한쪽엔 확성기 차량과 시위용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저 앞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새벽 4시 커다란 스피커를 들고 숙소를 나서는 한 남성. 어제 시위 현장에서 만났던 최영일 씨입니다. 매번 이 시간에 가시고 예, 4시 조금 넘고 전 대통령 그 앞쪽에 제가 차량 있는 데 있죠. 차량 세우는 데 가서 아침에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집을 떠나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인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식탁을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정리를 하고요. 청소하고 아침에 좀 생각할 걸 좀 생각해요. 그 시간대 제가 그 하루 스케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택시로 10분을 이동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착한 최 씨. 이게 오늘 써야 되네. 충전시켜 놓은 거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이 그래도 나라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노력해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때부터 그 2016년 3월 10일 탄핵 때부터 그때부터는 마음을 좀 다시 새롭게 가지고 아까 이분 나도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곳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최 씨.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반이성적 시위자로 지목당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와서 물어보기라도 할 거예요. 그냥 저기 보좌관이나 나 같으면 남 하나 못 당하겠어요. 한 10명 데리고 와갖고 같이 뭐 불편한 거 뭐 왜 그러냐 뭐 내가 얘기하고 그러면 난 그런 사람이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악수하고 뭐 내 잘못도 있는 것 같다 또는 뭐 내 잘못 오해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럴 건데 저번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선생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시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겐 미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미안한 거 이런 건 없으세요? 되게 미안하죠. 그러면 내가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러죠. 오전 11시 평산마을과 이웃 서리마을이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 이곳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둘러싸시면 됩니다. 평산마을을 가려면 이 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집회 장비를 실은 차가 진입하려 하자 경찰들이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뭐 오사마 빈 라덴 왔나요? 와. 테러리스트 온 거예요. 왜 이래요 이거? 아시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면 어마어마해. 계속 오나. 시위를 시도하는 단체와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경찰은 난감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자기들 말은 우리가 늘 준법 집회를 했다. 소음 기준도 그렇게 잘 지켰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 차량을 받으라도 저 밤새 한 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벌써. 우리 입장에서는 금지 통보를 해놨고 소송 중이니까. 이거 듣고 가세요. KBS 나왔는데. 경찰이 계속 길을 막자 시위자가 항의합니다. 이런 시위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넣어달라 했는데 그 장비를 그냥 집회로 간주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런 시위 한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이리 와서 장비를 갖고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집회잖아요. 아니 집회를 그래 과잉 해석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끝내 차량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경찰. 그러자 시위대 측은 갑자기 시위 대신 공연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우리 집회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입구망은 이거 뭐 해보자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 시간부터 공연할 거예요. 공연. 48시간 동안 버스킹 할 겁니다. 버스킹 알죠? 길거리 공연. 지금까지 10여 차례 사저 앞 시위를 벌였다는 안정권 씨.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안 씨가 사저를 향해 욕설을 한다며 시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혹하게 시위하는 사람으로만 기억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영화의 악역을 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악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집회를 하면서 법을 어긴 게 모욕 몇 번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정말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누군가를 위해를 할 목적이 있다면 제가 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누구보다 집시법을 연구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시선을 붙잡아두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 고생이 많으셨죠? 토요일 1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을이 소란해지자 주민들이 달려나옵니다. 시끄럽다. 평산마을 사저 시위 때문에 자신들의 마을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리마을 주민들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거 치우면 간잖아. 이거 치우면 이거 하고 이거 치우라고. 금방 그 밑에 있는데 바보에서 또 주민들이 일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조치할 내용은 아니고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산하고 서리마을은 주민 간의 갈등입니다. 마을끼리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서장님이나 그 퇴임하신 대통령하고 합의를 하시라란 말이에요. 서리마을 주민은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2년 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네 동네는 야라고 내 동네는 야라는데 누구 동네 피해 안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피지 뭐가 피해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다 했는 말은 그런데 자기 동네 시끄럽다고 남의 동네 시끄러운 거 사저 앞 시위의 욕설과 비방, 소음이 계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보도자료에서 사저 앞 시위를 반이성의 현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시위를 벌인 4명을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저 집회와 고소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사저 앞에서 기다린 지 3일째, 마을 식당에서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제지하는 경호원. 나중에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남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담되시니까. 한참 뒤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저기 집회 참가자들 고소장 접수됐던데 어떤 취지인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대답 없이 사저로 걸어 올라가는 문 전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님, 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TV조선에서 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끝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사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이 기자 아무 말 없이 사저로 들어간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의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와 문 전 대통령 사저까지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정작 이 비속어와 조롱이 섞인 외침을 하루 종일 들어야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 사는 일부 주민들입니다. 네. 평화롭게 지내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웃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시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자 한 단체가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맞불을 놨어요. 네, 맞습니다.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집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문제는 소음입니다. 경찰이 소음 측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법이 정한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 서초동 윤 대통령 사저 앞은 또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도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꽹과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편인 집회 비유 윤석열은 사과하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단체가 양산 사저 집회에 대한 항의로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당신이 이사가는 유교보공원 아래도 내가 집비시고 이미 해놨어. 바로 따라갈게요. 왜 여기서 하시냐, 왜 장소를 여기로 선택하셨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대통령 집 앞에서 제일 가까이 집회할 수 있는 게 이번 교육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이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도 양산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통하는지 느껴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복 집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보복 집회는 아니고요. 우리는 법대로 집회예요. 바로 옆 도로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 10여 명이 집회를 벌였습니다. 정당한 집회를 할 게 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사저 앞에 집회를 하는 걸 대통령이 안 말려준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말려요, 그걸?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걸. 그걸 안 말린다 해가지고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 사람. 충돌하는 두 단체를 경찰이 제지하자 시위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니들이 경찰이야! 양산에 가서 욕설! 경찰은 가만히 있고! 당신 같은 경찰! 좁은 인도를 점거한 시위대. 시민들은 불편을 토로합니다. 이걸 앵글로 잡아야지. 지금 가는 사람도 피해 안 받았어. 아유 그래요. 이재명이 구속하라. 불안하고 불편하죠. 당연히 이 길이 되게 좁은 길이어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게 너무 힘들죠. 지나가던 또 다른 시민은 소음을 참지 못해 집회 측에 직접 항의합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싸우지 마시고. 당연히 시끄럽죠. 이게 지금 도심의 달리기예요. 여기 지금 방공선 많고 여기 지금 다 주민들인데 양산하고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시위가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계속되는 소음에 근처에 있는 학원가도 울상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으니까 아내가 아무튼 조용하게 하겠어요. 시끄럽지. 공부는 학원 앞에서 이게 뭐예요? 아니면 들어가서 하던가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현수막까지 걸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계속되는 민원에 대해 집회 주최 측은 어떤 입장일까? 이분들은 만약에 시끄럽다면 문 닫으면 안 들리지만 양산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65대11을 맞춰서 법대로 집회라 경찰이 내리라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시간도 정해졌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대로 법대로 하는 거라 시끄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신들은 법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준비되셨나요? 3초 동안 함성 시작! 도로 맞은편 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곳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감사합니다. 아파트 측 협조를 받아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집회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한낮인데도 모든 방마다 커튼을 쳤습니다.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자 집회 현장이 바로 보입니다. 소음이 두통을 일으킨다는 건 제가 이번에 정말 처음 경험이에요. 두통이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어제는 아주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피신에 있다가 6시쯤 끝났겠거니 하고 왔는데 9시까지 하더라고요. 저녁에? 네네. 정말 괴롭고 아무 일도 안 돼요. 집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주민. 집 안까지 들려오는 소음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측정기로 확인해봤습니다. 집시법에 규정한 주거지역 최고 소음 기준은 평균 65데시벨. 10분간 소음 측정 결과 최저 60.4데시벨,
최고 73.7dB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원래 대로변이기 때문에 항상 소음이 있다. 그게 이 소음은 저희들이 이걸 분양받고 할 때 저희가 선택한 소음이잖아요. 그거하고 자기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해가면서 떠들어야 하여튼 양산보다는 여기 아파트는 방음이 잘 돼서 덜 시끄러울 거라는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을 괴롭히는 집회 소음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까지 와본 거예요. 집에서 듣는 건 더 시끄러워요. 어떻게 들려요? 북 튀는 소리, 깽가리 튀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그렇다면 취재진이 측정한 소음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차 안에서 대화하는 기준이 60dB 정도 돼요. 네. 보통 문제는 65에서 이제 73, 4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9dB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소음은 3dB이 들어가면 올라가면 2배가 돼요. 그러면 지금 9dB이 아니라 8배의 크기를 느낄 수 있다고. 이 강도가 그렇게 세진다고. 70dB이 넘어가서 계속 된다고 하면 사람이 계속 이제 신경 영향을 받게 되고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요. 불안해지고. 결국 지난 22일 경찰서를 방문한 주민들. 470세대가 서명한 진정서와 함께 집회 측의 확성기 사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한 고성능 마이크라든가 그런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는 그런 시위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다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야간 스피커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린 경찰.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 규제는 어려울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현행법상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65dB를 넘거나 1시간 동안 85dB를 3차례 넘을 경우 집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측정 방식의 허점을 노리는 시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도 약간 이제 편법적으로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터널 같은 데 구간 단속 하듯이 처음에 한 30km, 40km 가다가 아차 싶으면 우리가 또 속도를 한 20km 낮출 수 있거든요. 소음을 유발하는 요즘 그 확성기 시위자들은 이런 정도의 그 경찰의 그 대응 방식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확성기 소음을 이렇게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1인 시위의 경우 소음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아 확성기를 써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집단 시위는 이제 신고 사항이지만 1인 시위는 신고 사항도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켓 시위를 하고 띠두르고 하고 할 수도 있는데 1인 시위조차도 사실은 최소한의 규정은 두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확성기 같은 걸 뭐 집회 시위의 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죠. 스피커나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민들.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집회가 현장에서 소음만큼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입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욕을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애들 같이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았어요. 네, 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시위자들의 공격적인 언행.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전문가와 함께 시위 현장 영상을 살펴보며 그들의 행동 심리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카우보이 자세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자세거든요.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무기 같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그런 의사가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죠. 전문가는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건 정치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심리의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념의 체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심리 용어로 이제 동일시라고 합니다.
내가 믿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를 상징해주는 당과 어떤 정치인에게 동일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건 나한테 공격하는 거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막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자신을 지키는 거, 나라는 존재를. 그러한 심리 기제에서 저렇게 강한 어떠한 저항이나 행동들이 나오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치관이 모여 집단이 되면 유대가 강해지지만 그만큼 작은 행동도 강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입니다. 갈등이 깊어지며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함께 현 대통령 사저 집회도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대표님, 언제까지 어떤 부분이 좀 관철이 되면 집회를 그만하실 건지. 윤석열 대통령 유감이라도 부르시고 발언에 대한 아니면 양산이 상식적인 집회가 이루어지면. 네, 이 기자,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권,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법적인 해결책은 없습니까? 네, 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반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어떨까?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평산마을 집회, 양산 집회, 맞불 집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빅데이터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시위 상황이나 반응 등에 집중됐던 온라인 여론. 6월 들어서며 시위를 정치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5월달에는 욕설 시위나 양산 시위 형태로 프레임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평산 마을에서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서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정치 프레임화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지역명이 들어가거나 그 집회의 성격과 속성이 이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 시위나 또는 욕설 시위, 그러니까 서울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도 맞불 집회라는 하나의 명칭이 이제 붙어버린 거죠. 시위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도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외치는 주장에 대해선 어떤 반응일까? 시위와 관련해 언급되는 연관어도 분석해보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된 단어들은 문재인, 김정숙, 야간 소음, 언론 플레이 등의 언급 빈도가 높았고 맞불 집회와 관련해선 확성기, 고성방가 등의 단어가 추출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 메시지가 드러날 공간이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좀 더 뚜렷하게 이 어떤 것과 더 관련이 있는지 주제와 관련해서 뭐 서해 상에서의 공무원 피살이든지 아니면 코로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불만이 됐든지 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불만이 된 것이 양산 시위에서라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없어요. 다분히 무차별적이다. 어떤 차별화된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빅데이터 상에서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잘한다! 사저 시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최근 3개월간 국회에선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집회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의 개정안은 시위 참가자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내용으로서 혐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욕설이라든지 반복적인 어떤 징후의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반면 여당은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전 정권까지는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 경내에 있어 그 주변이 금지구역이었는데 새 정부의 용산 이전으로 법의 공백이 생겨난 겁니다. 대통령이 업무를 집행하는 그곳이 관저의 형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지금은 청와대 기준을 두다 보니까 대통령 관저라는 표현에 지금 용산 이전 부분이 거기가 법률적 해석이 맞을까 아닐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보는 그 시각들이나 차후에는 당연히 법률적 해석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사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천천히. 이명박을 구속하라! 그런데 당시 시위가 약 4개월간 지속됐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 집회를 금지하자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는 똑같은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민주당 측에서 속된 표현으로 가서 조장했다고 할 정도로 현장 방문까지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의 형태다. 여야가 잇따라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전현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집시법은 규제와 통제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집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은 법이 보완되고, 보완된 법에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런 우리 문제를 다시 논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백악관, 독일 총리 집무실인 연방총리청, 영국 총리 관저인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등은 특별한 시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회 내용에 대해선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욕이나 욕설 표현을 규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싸움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을 받은 거거든.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그 세력들에게 마치 좀 선동하는 듯한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적어도 욕설이라든지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되고, 그는 미국에서도 어떤 집회 시위 방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문제. 법과 현실의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계속 괴롭히겠다 라는 식의 집회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사실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국민들 대다수가 이건 이 사람들 문제 있다고 공감을 해야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텐데 국민들이 짜증을 내게 되면 그건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이 기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이 이제 여야의 집시법 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자칫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양당에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과연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진 사저 앞 집회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인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집회 시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지 말입니다. 네, 이재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시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주민들의 생활권, 그리고 법과 현실의 괴리, 이 복잡하게 얽힌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진영 논리를 떠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탐사보도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